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죠? 네. 예, 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가 두 개면 아마 선생님들 얼굴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모니터가 두 개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기 소리 하는데 문제가 생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문답에 해주셔야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그 번호를 우리가 이제 연상해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시간에 제가 역점돼서 설명했던 것이 어떤 거였죠? 여기 번호에 지금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 다음에 나와요. 여기 뭐야? 수도권. 네? 13일에 금요일, 네, 13일에 맞아요.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얘기했었죠. 요 음, 13일에 금요일 굉장히 공포 그런 영화인데, 이, 음, 우리가 13일에 금요일에 대한 거를 같이 기억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랄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3일의 금요일과 관계돼 갖고 제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네. 예, 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다가 음, 저기 뭐야 그 도읍을 세우는데 음, 음. 저기 뭐야 종로에다가 저기 뭐야 이제 도읍을 세우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기 뭐야 조선을 만들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근본 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성계가 언제 뭘 보고 그렇게 했죠? 어떤 영화를 보고 1394년. 이제 그거는 나중에 결론이고 그 음. 1394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지금 우리가 자꾸 해야 되거든요. 네. 자, 태조 이성계가 음,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죠? 13일에 금요일 영화를 보고, 예. 응, 응,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음, 이제 내가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니까 이 음, 한양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 생각을 갖고 그 뜻을 어떻게 했다겠죠? 그 뜻을 종로에다가 저기 뭐야 응, 성을 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공을 차리는. 종로에다가 그렇게 이제 도성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을 네. 이렇게 말로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펼쳤어요. 아, 펼친 것을 구사라고 했죠. 1394년에 이제 구사를 그렇게 구사라는 종로에다가 말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1394를 잘 기억을 하셔요. 예, 예, 그런데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구사가 생각이 안 나. 아, 94, 94, 응, 응. 예, 그래서 그런 일단 13일 금요일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저기 한양에다가 그렇게 저기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갖고서 그걸 실제로 실현을 한 거예요. 구사를 한 거예요. 그 실현한 것이. 그래서 구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오랜 시간 지나도 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배운 게 얼마 안 되고 그거 딸랑 한 개 배웠으니까 1394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때는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스토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저기를 얘기했었고요. 우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이거부터 점검하면서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 전 국토를 갖다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갖고 이제 이렇게 한 개 권역에 100개 지역씩 이렇게 했던 거죠. 100개 지역이라고 하면 번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00개 지역이면 0번부터 99번? 영번부터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0번부터 99번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0에서 199, 200에서 299, 뭐 300에서 399, 500에서 599, 다 보면은 앞자리만 100단위 자리만 바뀌지 다 0에서 99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0에서부터 99를 하나의 그런 그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템플릿 중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이 14번, 14번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99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각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이 0에서부터 99번까지 그 번호 템플릿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서울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수도가 네. 있는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어디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강남이. 그렇죠. 예, 맞아요. 1970년대 이전이면 이 강북이 중심일 텐데 그 이후 강남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북은 구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이렇게 11개구가 있어요. 강동구부터 시작해갖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뭐 이렇게 해갖고 11개인데 11개 구를 갖다 10개 구로 만들어야 돼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번호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 지역에서 어디 어디를 합쳤다고 했죠? 저기 구로 금천. 은평하고 마포를 아니. 구로하고 응, 금천구하고. 응, 구로구하고 금천구예요. 이 강남에서는, 강남 지역에서는 이거 두 개만 하나로 한 거예요. 이 두 지역을 하나로만. 그렇게 하면 10개로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 또 생각하실 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안 살고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위치 개념이 잘 안 썼는데, 이걸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렴풋이 잘 생각이 나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강동구고 왼쪽 끝이 강서구예요. 예, 강동구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강원도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서구는 이제 서해안 쪽으로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강동구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가서 여기 강서구까지 가는데 강동구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0번부터 9번까지예요. 강서구는 90번부터 99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번부터 99번까지가 바로 강남 지역이에요. 자, 이제 강남 지역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강북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강북 지역은 과거에 이제 개발한 거라서 이제 이 구가 굉장히 많아요. 14개 구가 돼요. 그래서 서울은 전체 구로 치자면은 25개의 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개 예. 구이 그 강북을 갖다가 다시 10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개로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떤 거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죠? 어떤 은평구? 아파트 생각하라고 했죠? 은평마포. 네 개를 묶어서. 엄마 아파트? 예, 은마 아파트. 아파트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네. 이 예. 은평구하고 마포구를 합쳐서 하나로 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동대문 성동. 네, 동대문구하고 성동구를. 성동. 그 다음에 네. 강북구하고 충북구, 성북구를. 그 다음에 또 노원구, 노원구하고 전주 중량구. 중랑구. 이렇게. 그래서 노원구, 중랑구는 노원중,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원중학교다. 노원, 중랑구. 그러니까 노원중.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겠죠? 이쪽에 은평 마포구를 은마 아파트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지역을 갖다가 묶으면 결국에 강북도 몇 개 지역으로 된다? 10개. 그렇죠. 10개 네. 지역으로 이제 나눠져서 10개. 한 개 지역에 10개씩 해서 100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반복을 하면 이제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 위치도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혼동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안 살아본 곳이지만, 물론 여기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구석구석을 다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워낙 넓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위치 개념이 쏘셔가지고 공부하기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건 그렇게 됐고요. 다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번호 0번부터 99번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13일에 금요일 지난 저기 했었고 14번도 얘기를 했었죠. 전화번호 114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이 5는 그냥 5가 아니라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15예요. 여기가 다 10자리 단위예요. 그래서 15는 보름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름이 15일이잖아요. 그래서 15 하면은 보름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름달과 연상지어서 여러 가지 기억할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6이요. 16은 여기 뭐 인류 요리사 이렇게 했는데 인류 할 때 가로 열고 인류 사람 인자에다가 무리 유자 썼잖아요. 이거 네. 발음을 하면 사실은 인류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16을 갖다가 16을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16으로 읽을 수 있겠죠. 16. 아, 예, 그래서 16을 이 인류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은 인류다. 인류.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그 발견한 그 신동원 대표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이걸 연상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공부하기 좋을까 하고 그냥 찾다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면서 16살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른 D1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더 얘기를 풍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저기인데 어쨌든 이런 그 그룹이 있다고 그러네요. 16살의 꿈을 만든 잠깐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번호 16에 얽힌 이야기라고 해갖고 여기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바로 그 16살의 꿈을 부른 가수가 이 디원이라는 가수예요. 이게 그룹인데 5명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6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요리사라는 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짜파게티 선전할 때 보면은 인류 요리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전 문구에.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다.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16 하면은 짜파게티도 같이 연상해 주시면 좋아요. 요리도 하는 거. 그래서 가수 디온이 16살이 꿈을 부르면서 뭐 공연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또 얘네들이 요리도 잘한다. 그 짜파게티 요리도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번호에 대한 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얘기거리를 더 풍부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얽혀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뭐랄까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해놓으세요. 즉 16살이 꿈을 부른 가수 디원이 요리를 아주 잘한다. 특히 짜파게티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떤 기억할 곳에 그것들을 다 집어넣었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에 관한 그런 거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좀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7에 대한 거 이제 보는데요. 자, 번호 17은 이것도 그냥 우리가 17 뭐 그냥 기억해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17이 주는 어떤 그 의미를 알고 있고 뭐 얘가 그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나중에 장소 기억을 할 때 연관지을 수가 있는데 17은 그 LG에서 나온 노트북이 있어요. 이제 삼성도 노트북 만들고 이제 뭐 여러 전자회사들이 만드는데 LG가 노트북을 만들면서 그 노트북 이름을 그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무게 단위 중에
1kg이 있고, 그 다음에 1kg보다 더 작은 게 g이잖아요. 1kg이 1000g이잖아요. 그런데 LG가 이 노트북을 만들면서 우리 노트북은 엄청 가볍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손에 가볍게 들 때는 그램 이거를 사용하라 하고 자기들이 그 선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LG 그램 노트북 처음에 나왔을 때는 980g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지금도 아마 LG 노트북이 좀 가벼울 거예요. 저는 지금 삼성 쓰고 있는데 LG 거 엄청 가볍죠.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살 때부터 아예 좀 묵직한 걸 샀어요. 그래야 좀 수명도 길고 저기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디오 그런 그 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영상을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면 이제 그 노트북도 좀 무거워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용도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냥 문서 작업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그냥 간단히 보고 한다면 뭐 LG 그 노트북도 좋죠. 가볍게. 이게 노트북의 그 특징이 이동성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기인데 그 LG 노트북이 그 17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출시를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LG 노트북 하면은 LG 그램 하면은 굉장히 가볍다. 근데 17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LG 그램 17. 그리고 또 하나 17은 또 다른 그 뭐랄까 이거를 저희는 그 해시태그라고 그래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여기는 뭐 하는 거다 이런 그 주석을 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아 여기 뭐 프로그램이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딴 사람이 봐도 그게 뭐 하는 거다라는 거를 서로 프로그래머들끼리 알기 위해서 그 해시태그를 붙여놔요. 그거를 우리가 해시태그라는 말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지금 17은 이렇게 뭐 LG그램이다. 뭐 아까 16은 뭐 짜파게티 요리사다. 뭐 D1이다. 16살이 꿈이다. 이런 용어를 얘기하는데 그것들 다 해시태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만 보면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에 대한 해시태그는 조금 전에 봤던 LG그램 요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하세요. C-17 수송기라고 해서 이제 뭐 항공기가 나오는데 군 그 전투기예요. 전투기인데 이 전략과 전술, 공수 다 가능한 그런 그 수송기래요. 그래서 여기 STO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STOL은 Shoot, Take Off and Landing 그래서 단거리, 짧은 거리도 비행기가 오르고 뜨고 내리고 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쟁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물자도 바로바로 나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 C-17이라는 그 비행기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 저도 학교에 있어서 저긴데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요.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뭐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그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폭을 신고할 때는 사이버 신고센터라고 해갖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크게 이렇게 써놨어요. 117을 돌리면 전화번호에서 117 하면 바로 그 신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117 굉장히 많이 잘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아무 상관없이 이제 지냈지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이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7이라는 게 나오면 학폭 이것도 생각하시고 LG 그램 노트북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C17 수송기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엮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제가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이 일어났어요. 학교폭력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는데 전화를 쓰지 않고 LG 노트북으로 신고를 했어요.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LG 그램 노트북으로 신고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아마 저기 국제학교 학생이었던지 미국에서 미국인 학생을 이렇게 학폭을 한 경우죠. 그래서 막 그 미국 당국에서 좀 거창하지만
C17 수송기를 보내온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그냥 과장되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을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방법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는 공부를 많이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 우리 그동안 학습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학 교수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저명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지가 된 분들은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어떤 그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거, 또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권위자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학습법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린아이들도 좋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좀 이 여러 가지 나오는 용어들이 익숙치 않은 게 많이 있어서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용을 잘 하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공부할 수가 있어요. C17이 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약간 과장되게,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된다라는 말을 메타라고 하는데 그렇게 현실에는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과 관련된 걸 제가 세 가지 해시태그를 얘기했어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 얘기했을까요? 학교 C17. 폭력 신고. 오름자? 아니, 보름달은 유튜브. 시구고. 응. 노트북, 노트북, LG LG그램. 노트북. 이거 LG그램. 그냥 노트북. 노트북 하지 말고 LG그램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LG LG 학교 그램이 폭력? C17. LG그램 하고 학교 학교 폭력이 폭력 신고 학교 117. 폭력. 에, 학교 학교 폭력 폭력이 생겨서 저 신고 LG고 전화번호가 몇 번? 117. 예, 117. 117. 그래서 앞에 일자 떼고 17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17 전략. LG 노트북에 신고를 해서 응. LG로 신고를 해서 17 수송기를 보냈어요. 예, 맞아요. C17 수송기. 이렇게 그렇게 세 수송기. 가지 기억하면 돼요. 키워드가 그 세 개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학폭이 어디서 일어났다겠죠? 이거를 학교에서. 조금 그래도 좀 논리를 기반해서 한다면 학교에서. 어느 학교? 미국 그렇죠. 미국 미국. 학교. 미국이든 네. 아니면 국제학교에서. 국제학교. 우리나라에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 미국 애들이 다녀.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 학생을 갖다가 학폭을 한 거야. 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서는 예,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신고를 한 거예요. 뭘로 신고를 신고. 했다고요? 네. 뭘로? LG. 그렇죠. LG LG그램으로. LG그램으로 신고를 LG 그램. 했어요. 네. 그래서 신고를 LG 가. 받고 이제 미국 측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보냈다. 그렇죠. 네, C17 수송기.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C17. 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좀 웃기기도 하고 어쨌든 어처구니가 네. 없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충분히 이게 기억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네. 좀 유익한가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16하고 17에 대한 거 얘기를 17. 했어요. 자, 16도 네. 이제 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7까지는 됐죠. 자, 그 네. 다음에 18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발음하기도 좀 그런데 18, 뭐, 그런데 그냥 18 이걸 갖다가 신발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욕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욕하고 신발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은, 18은, 자, 욕하고 신발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18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상황이 되면, 아,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 19는 뭐 우리 너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119 소방서. 네, 119 소방대. 119 소방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불이 난 것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가 이게 19년에 처음 발동을, 2019년 말이죠. 12월 그때 발동해갖고 지금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다시 또 발동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19금도 있죠. 우리가 뭐 그 야한 영화라든지 야한 동영상 같은 거 좀 19살 이하는 못 보게끔 한 그런 뭐 19금 뭐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도 좋은데, 이거 그냥 그 119 소방서로 그냥 대부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 한번 오늘 한 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5는 뭘 떠올려요? 보름달, 네. 보름달. 16은요? 인류 요리사, 네, 인이요리사, 짜파게티. 16살의 16살의 꿈. 예, 네, 예. 그 다음에 17은요? LG LG 크림. 폭력. 미국에서 1kg도 안 폭력이 되는 생겼는데 폐경량 의미 LG 어, 신고를 했다. 신고했다. 신고를 했더니 뭐가 출동했어요? CCTV 수송기가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은 욕하고 신발을 하고 욕하고 신발 신발 던진다. 던진다. 그 다음에 19는 119 소방서. 네, 119 소방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를 배우신 거예요? 19개. 응? 20개. 19개. 자, 5개. 여기서 주의할 점,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배웠던 게 지금 몇 개예요? 20개. 그렇죠, 20개죠. 0번부터 19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9개가 아니고 20개인 20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4개. 네네. 예, 그래서 번호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빨리 네. 영어 하는 대로 가야 되겠어요. 영어도 빼. 잠깐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급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급한데, 그거를 내가 안 해놨나? 아이고, 안 해놨나 보네요. 아이고. 야, 왜 이게? 아직 화면이 안 나오죠? 예. 네. 잠깐만요. 아이고. 섭들어가지고. 네. 갑니다. 네, 나오나요? 나왔어요. 예,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500문장 앞에서부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10개 했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A piece of cake. 따라해보세요. piece of cake. 다시 한번 A 들려드릴게요. piece of cake. piece of cake. 예, 따라하세요. A piece of cake. 예, a piece of cake. 무슨 말이죠? 이게 피스가 조각이에요. 케이크 한 조각이에요. 조각. 한 그러니까 조각 뭐예요?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다. 아, 케이크 한 조각이니까 조그만 거 얼마나 쉬워요.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그런 거다. 식은 죽 먹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보세요. After you. After you. 네, 다시요. After you. After you. After you. After you. 예, 이거 무슨 말이죠? 당신. after가 뒤에란 뜻이죠. 예, 당신 내일 보자. 뒤에. 응? 당신 뒤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먼저 해라. 양보할 때 이거 쓴다겠죠. After you. 먼저 가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차 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먼저 가라. 나는 그 다음에 타겠다 할 때 이때 after 한다는 거예요. After you. 네, After you. 먼저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또 읽어보세요.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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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말이에요?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온다. 오, 오케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anytime, 언제라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난번 거 이제 복습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읽어보세요. anybody home, 집으로 달려간다. 자, 읽으세요. 집으로. 읽으세요. anybody home, Anybody home? anybody는 home. 뭐 누구나 Anybody. 뭐 어떤 사람이든지 home 집에 home.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anybody home, 언제든지 집으로 와라. anybody home, 집에 집에 누구 누구 있어? 있어요? 그런 뜻이야. 아, 자, 집에 누구 있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Anybody home? Anybody home? anybody home. Anybody home? 너무 간단한 건데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익숙해 놓으면 참 좋아요. 언제라도 달려간다. 그 다음에 anybody home. 요거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따라서 읽으세요. Anything else? else는 그 밖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그 밖에 다른 거 뭐 또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else?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얘기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 듣던 사람이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anything else?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이런 때. 자, anything 따라해보세요. else, 따라해보세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네, 아이고 발음 좋아요, 희 선생님. anything else, 네. 자, Anything else? 그 다음에 또 이거. 자, 따라 해보세요. are you in line, Are you in Are line? you in?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따라 해보세요.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뭔 말일까요? Line. 자, 이거는 라인은 줄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줄에 있습니까? are you in line, 즉, 줄 섰냐고요. 지금 저 이렇게 막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지금 줄 쓴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거죠.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아주 짧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간 다 돼서 따라 해보세요.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네네. Are you 여기 kidding? KID, 키드는 뭐죠? 키드? 키드가 애들이에요, 애들. 어린이들. 그래서 are you kidding 하면은 어린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뭐랄까 어리숙하다 뭐 그런 농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그래서 are you kidding 하면 무슨 말일까요? 좀 어린애 같다? 좀 부족하다? 아니 너 Are you 농담하냐? kidding? 놀리는 거 아니야? 농담하고 있어? Are you kidding? 놀리는 거 아니죠? 농담하냐? 그런 뜻이에요. Are you kidding?